68세, 혼자 사는 남자가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5년, 자식들은 바쁘고 하루하루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 생일 자리에서 만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였죠.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한기석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화면 속 내용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저녁 시간만 되면 이런 막막함이 찾아왔다. 아버님, 내일 제 생일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니까 함께 저녁 드실래요? 며느리 미영의 전화였다. 기석은 잠시 망설였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 준호까지 함께하는 자리가 부담스러웠다. 요즘 민수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연락도 뜸했고 미영과도 어색한 사이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 그럼 내가 가마. 다음 날 저녁 기석은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식당으로 향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일식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가족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미영이 자리를 안내하는데 그 옆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에 소박한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는 기석을 보자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세요. 미영의 소개에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미영이 아버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기석은 정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정희도 마찬가지인 듯 기석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옛날에 성북동에 사셨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맞습니다. 20년 전쯤까지 성북동에 살았죠. 그럼 혹시 성북초등학교 근처 문구점 아시나요? 제가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기석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렇다. 아이들 학용품을 사러 가던 길에 가끔 마주쳤던 여자였다. 당시에도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그때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다. 아, 맞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친근감이 흘렀다. 식사 내내 기석은 정희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정희는 남편을 7년 전에 먼저 떠나보냈다고 했다. 기석보다 2년 먼저 홀로 남겨진 셈이었다.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겠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정희 씨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만 나누는 그런 시선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정희가 기석에게 말했다.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가웠어요. 성북동에서 자주 뵀는데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리네요. 저도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가족 모임에서 자주 뵐 것 같네요. 기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정희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기석은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나섰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생긴 습관이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답답함이 커져서
매일 오후면 집 근처를 한 바퀴 돌곤 했다.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카페 앞을 지날 때였다.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정이었다.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석은 잠시 망설였다. 들어가서 인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할까? 하지만 정희가 고개를 돌려 기석을 발견했다.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어머, 기석 씨. 여기서 뵙네요. 기석은 어쩔 수 없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정희 씨도 이 근처에 사세요? 네, 저 아파트 단지에 살아요. 기석 씨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그냥 산책하다가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 잠깐 앉으시지 그래요? 혼자 앉아있기가 좀 그랬거든요. 정희의 제안에 기석은 마주편에 앉았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나서야 서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뭐, 별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정희 씨는요? 저도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사실 요즘은 좀 외로워요. 정희의 솔직한 말에 기석도 마음이 열렸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소리만 들릴 뿐이고 밥을 해 먹어도 맛이 없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다. 기석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라디오를 들으며 간단한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선다고 했다. 정희도 비슷했다. 딸 미영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보낸다고 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건 알겠는데 가끔은 서운해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요. 당연한 마음이죠. 저도 민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더 든든하시겠어요.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잖아요. 기석은 정희의 얼굴에서 깊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 표정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그런데 정희 씨는 취미나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예전에는 독서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눈이 침침해서 책 읽기가 힘들어요. 기석 씨는요? 저도 특별한 취미는 없고 가끔 바둑을 두러 바둑 친목회에 가는 정도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기석은 정희에게서 편안함을 느꼈다. 같은 연배, 같은 상황에서 오는 공감대였을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친근함 때문일까? 참, 기석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같이 식사라도. 정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가 말을 멈췄다. 자신이 너무 적극적이었나 싶어서였다. 아, 좋은 생각이네요. 혼자 식사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어요. 기석의 대답에 정희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다음 주쯤에 시간 되실 때 연락드릴게요. 카페를 나서면서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다. 기석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다. 누군가와 약속을 잡는다는 것, 기다려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석은 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했다. 오늘 처음으로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다. 일주일 후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기석 씨, 안녕하세요. 혹시 내일 점심시간 괜찮으세요? 기석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시장 근처에 맛있는 냉면집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다음 날 기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골라 입었다. 너무 격식을 차려도 이상하고 너무 대충 입어도 실례가 될 것 같았다. 결국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선택했다. 냉면집에 도착하니 정희가 이미 와 있었다. 연한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를 입은 모습이 우아해 보였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둘은 냉면을 시키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엔 날씨 얘기, 동네 얘기를 하다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다. 기석 씨는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정희 씨는요? 저는 결혼 전까지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럼 아이들을 잘 다루시겠네요. 예전 일이에요. 지금은 손자도 저를 귀찮아해요. 정희가 쓸쓸하게 웃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희가 제안했다. 시간 되시면 근처 공원을 걸어볼까요? 날씨도 좋고. 기석은 기꺼이 동의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 산책로를 걸었다. 벚꽃이 지고 실록이 우거진 계절이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산책을 하네요. 기석이 말했다. 저도요. 혼자 걸으면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같이 걸으니까 좋아요. 벤치에 앉아 쉬면서 정희가 물었다. 기석 씨, 돌아가신 부인 생각 많이 나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기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그 사람 생각만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좋다고 느끼고, 기석은 정희를 살짝 바라보며 말했다. 정희도 그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냥 하루하루 견디기만 했는데 요즘은 뭔가 기대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의 마음을 어렴풋이 알지만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다. 그 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고 때로는 전시회를 관람하기도 했다. 기석은 오랜만에 삶의 활력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커져갔다. 이 감정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 정희는 자신의 며느리의 어머니가 아닌가? 만약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느 날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정희가 기석의 팔짱을 살짝 끼며 말했다. 오늘 영화 재미있었어요. 오랜만에 웃었네요. 기석은 가슴이 뛰면서도 주위를 둘러보았다.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봐 걱정이 되었다. 정희 씨,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 괜찮을까요? 왜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 그게 우리 사이가 남들이 보기에 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해서요. 정희는 기석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똑같이 외로운 사람끼리 친구가 되는 거니까. 친구라는 말에 기석은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다. 자신의 마음이 이미 친구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석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정희를 만날 때마다 느끼는 설렘은 점점 커져만 갔다. 한 달여가 지났을 무렵 기석과 정희의 만남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엔 함께 산책을 하고 토요일엔 영화나 전시회를 보러 다녔다. 두 사람 모두 이런 시간들이 소중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운명의 그날이 왔다.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서예 전시회를 보고 있었다. 정희가 한 작품 앞에서 감탄하며 말했다. 이 글씨체가 참 아름다워요. 기석 씨도 보세요. 기석이 정희 옆으로 다가서서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다. 어머나. 뒤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 미영이 서 있었다. 미영의 얼굴은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아버님,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미영의 질문에 기석과 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영아, 우연히 만나서 전시회를 같이 보게 됐어. 기석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우연이요? 그런데 두 분이 많이 친해 보이시는데요. 미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친정 엄마와 시아버지가 함께 있는 모습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미영아, 엄마랑 기석 씨는 옛날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이야. 그래서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래. 정희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하지만 미영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단순한 동네 이웃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너무 자주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동네에서 같이 걸으시는 걸 봤거든요. 미영의 말에 기석과 정희는 더욱 당황했다. 이미 여러 번 목격되었다는 뜻이었다. 미영아, 그게 아버님, 집에 가서 얘기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전시회장을 나와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다. 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석을 바라봤다. 기석 씨,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미영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침묵이 흘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영이 말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엄마와 무슨 사이세요? 무슨 사이긴. 그냥 친구 사이야. 친구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워 보였어요. 혹시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시아버지와 친정어머니가 그런 사이일 거라는 생각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 무슨 일 있어? 미영이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민수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다. 아버지, 정말인가요? 민수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뭐가요? 장모님은 가족이에요, 아버님. 이상하지 않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이상해? 똑같이 외로운 사람끼리 친구가 되는 게 왜 이상하다는 거야? 기석도 목소리를 높였다. 친구요? 아버님, 이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뭐가 돼요? 가족이 뭐가 되긴. 너희들은 바빠서 한 달에 전화 한 번 하는 게 전부면서 내가 외롭다고 친구 하나 만드는 게 왜 문제야? 기석의 말에 민수와 미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래도 하필 장모님이에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미영아, 정희 씨는 좋은 사람이야. 너도 알잖아. 그렇지만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날 밤 민수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기석은 깊은 후회에 잠겼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가족들이 상처받는 것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다. 그 밤 기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의에 대한 마음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민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미영도 시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기석은 답답한 마음에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희 씨, 안녕하세요. 기석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정희의 목소리에서도 피로감이 느껴졌다.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평소 가던 카페에서 만났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미영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속상해해요. 왜 하필 아버님이냐고, 다른 사람은 안 되냐고. 이해는 되지만 마음이 아파요.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민수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나가서 며칠째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기석 씨, 정희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어떨까요? 기석은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우리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받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같이 산책하고 영화 보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기석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섞여 있었다.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에게는 충격이 컸나 봐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평생 혼자 살라는 건가요? 기석 씨 마음 이해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기석은 정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정희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친구 이상으로요. 정희가 놀란 듯 기석을 바라봤다. 처음엔 저도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떠난 후 처음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기석 씨, 저는 이제 68살이에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진짜 원하는 걸 찾았는데 이걸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석의 간절한 말에 정희도 눈물을 터뜨렸다. 저도 기석 씨가 좋아요. 정말 많이요. 하지만 우리가 행복해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 행복도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미영이는 저를 친정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여자로 보고 있어요. 그 시선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정희의 말에 기석도 할 말을 잃었다.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럼 정말 끝인가요? 기석 씨,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카페를 나서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별일 수도 있는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기석은 거실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순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이래도 될까? 당신은 뭐라고 할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다. 며칠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야위어 보였다.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앉아라. 아버지가 외로우신 건 이해해요. 그동안 제가 신경을 못 써드린 것도 죄송하고요. 민수의 말에 기석은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장모님은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이면 모르겠는데. 왜? 정혜 씨가 뭐가 문제야?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관계가 너무 복잡해져요. 미영이도 많이 힘들어해요. 기석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해하지만 자신의 마음도 소중했다. 민수야, 아버지도 한 번만 더 행복해 보고 싶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 민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다.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한 달이 흘렀다. 기석과 정희는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기석은 다시 예전처럼 혼자 산책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정희도 딸 미영과 어색한 관계 속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가 아버지를 찾아왔다. 손에는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 커피 사왔어요. 고맙다. 부자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뭐가 어떠냐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장모님 생각 안 나세요? 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나지. 제가 며칠 전에 미영이랑 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솔직히 저희가 아버지께 소홀했죠.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전화 한 번 하는 게 전부였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기석은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리고 며칠 전에 장모님을 만났어요. 뭐? 미영이랑 같이 갔어요. 장모님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때문에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봤어요. 장모님을 만나시기 시작한 후부터요. 기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미영이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지금도 조금은 그래요. 하지만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민수야, 아버지도 당신만의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막을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기석은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다. 미영이는 뭐라고 하던? 처음엔 많이 반대했죠.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어요. 장모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영이와 장모가 함께 들어왔다. 정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기석을 바라봤다.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미영이 말했다.
정희 씨, 기석이 일어나며 말했다. 기석 씨, 안녕하세요. 정희도 어색하게 인사했다. 미영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미영아, 아버님도 어머니도 충분히 외로우셨을 텐데 서로 의지하고 행복해 하시는 걸 왜 막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희는 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미영아, 고마워. 기석도 가족들의 마음 변화에 감동했다. 그동안 힘들었죠? 기석이 정희에게 물었다. 네, 많이요. 기석 씨도 그러셨겠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천천히.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천천히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당당하게 하세요. 숨을 필요 없어요. 며칠 후, 기석과 정희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정희가 말했다. 이제 정말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가족들이 이해해 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기석 씨, 앞으로 우리 어떻게 지낼까요? 글쎄요. 천천히 생각해 보죠.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까. 정희가 기석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이번엔 주의를 의식하지 않았다. 고마워요, 기석 씨.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야말로 고맙죠. 저를 받아줘서. 두 사람은 따뜻한 햇살 아래서 조용히 미소를 나누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조심할 필요도 없었다.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은 사랑이었다. 두 사람은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저녁 무렵 네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오랜만에 집안에 온기가 돌았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